여러분, 퇴직금 1억 원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금 받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퇴직하는 날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IRP로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한 번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퇴직금 그냥 통장으로 받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갔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IRP가 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뭘 미리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세 가지 고민을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미 한 번에 받아버리신 분도 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2026년 올해부터 새로 바뀐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퇴직금에서 빠져나갈 뻔한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시면 받는 돈이에요. 회사를 다닌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이랑 퇴직금이랑 다른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 번에 받는 돈이에요. 퇴직연금은 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결국 퇴직할 때 받는 돈의 덩어리는 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돈을 한 번에 받느냐, 나눠 받느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일하시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전부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약 400만 원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세금이 30% 깎입니다. 440만 원의 30%면 132만 원이에요. 같은 돈을 받는데 받는 방법만 바꾸면 130만 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여기서 IR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퇴직금 전용 통장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이런 의문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금액이 적으셔도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3천만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수십만 원 나오는데 그중 30%를 아끼시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은 세금입니다. 게다가 IRP에 넣어두시면 그 돈을 운용할 수 있어서 이자도 붙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한 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IRP가 뭔지 모르시니까 복잡해 보여서 그냥 통장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아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중간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실 때,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실 때, 이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됩니다. 무조건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으로 21년 넘게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깎아줍니다. 기존에는 10년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감면이었는데 올해부터 21년 차 이후에는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긴 거예요. 세금의 절반을 나라에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래 나눠받을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한 번에 받으시면 세금 약 440만 원 내십니다. 연금으로 10년 나눠 받으시면 30% 깎여서 약 308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132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11년 넘게 나눠 받으시면 40% 깎여서 약 264만 원만 내시면 되고요. 21년 넘게 받으시면 50%, 2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22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건가요? 궁금하실 겁니다. 퇴직금 1억 원을 15년에 걸쳐 받으신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달 약 5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이 붙으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이 금액이 더해지면 노후 생활비가 한결 안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 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 김영수 씨가 32년 다니던 회사에서 올해 초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부부가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 나왔다는데 얼마라고? 1억 2천이래. 세금 떼고 나면 좀 줄겠지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회사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떼간다고 하더라고. 정순자 씨는 500만 원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 영수 씨는 인사팀에서 IRP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당연히 일시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IRP가 뭔지도 몰랐고 퇴직금은 당연히 한 번에 받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40세, 직장에서 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퇴직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통장으로 한 번에 받았지. 아버지, 그거 IRP로 안 받으셨어요? IRP? 그게 뭐야? 퇴직금 전용 계좌예요. 거기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세금을 30% 이상 깎아주거든요. 뭐? 30%? 네. 아버지 퇴직금이 1억 2천이시면 세금만 15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영수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부부가 두세 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한 번에 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미 받아버렸는데. 아버지, 언제 퇴직금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다행이다. 아버지, 퇴직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면 IRP 계좌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떼간 세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순자 씨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옆집 박 여사가 퇴직금은 무조건 한 번에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시는 함정이에요. 주변에서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거지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게 있어요. 연금으로 21년 넘게 받으시면 세금을 50%까지 깎아줘요. 지금 아버지가 55세부터 연금을 시작하셨으면 76세에 21년 차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왜 회사에서는 안 알려주냐? 정순자 씨가 옆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러면 이미 받은 퇴직금 중에 좀 쓴 부분은 어떻게? 1억. 2천에서 300만 원 정도 이미 썼거든. 어머니, 괜찮아요? 남은 금액만 IRP에 넣으시면 됩니다. 옮기신 금액 비율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전부 안 옮기셔도 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에 부부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고 남은 퇴직금을 옮겼습니다. 영수 씨가 은행을 나서며 말했어요. 이거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맞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IRP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고 끝입니다. 그 한마디의 의미를 모르시면 수백만 원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남편이나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이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지금부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세금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 쓰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일시불로 내면 정가 그대로 내지만 할부로 나눠 내면 할인 쿠폰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퇴직금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을 그대로 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분들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금방 써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활비가 없어져서 국가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세금을 깎아드릴 테니 오래오래 나눠 쓰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감면 구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0%를 깎아주는 거예요. 이건 연금을 시작하시고 10년 차까지 적용됩니다. 11년 차부터는 60%만 내시면 되고요. 4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6년부터 새로 생긴 구간이 있습니다. 21년 차부터는 50%만 내시면 됩니다. 세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해부터 계산합니다.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시작을 빨리 하실수록 21년 차 구간에 빨리 도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 55세가 되시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먼저 시작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연금 수령을 시작해 놓으시면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쳐서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시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면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 그러니까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만드실 수 있어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IRP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즘은 은행 앱에서도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만드시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퇴직하는 날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시게 되고 그 순간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시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사팀에 가셔서 퇴직금 IRP로 이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줘요. 참고로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게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시는 분은 선택지가 넓으신 거예요. 그래도 세금을 아끼시려면 IRP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댓글로 우리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이 영상 보여줘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퇴직하기 전에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시면 늦어요. 세 번째,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시면 바로 연금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에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조건도 필요 없어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드신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연금 수령 개시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21년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올해부터 21년 차 이후에는 세금의 절반을 깎아주니까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버렸는데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까 상황극에서 아들 민수가 말한 것처럼 퇴직금 받으신 날부터 60일 이내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드시고 받으신 퇴직금을 그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미 떼간 퇴직소득세를 금융기관이 대신 돌려받아서 여러분 IRP 계좌에 넣어줍니다. 전액을 옮기셔도 되고 급한 곳에 쓸 돈은 빼고 나머지만 옮기셔도 됩니다. 옮기신 금액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절차도 간단합니다. IRP 계좌를 만드시고 퇴직금을 입금하신 다음에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라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금융기관 직원이 다 알려주시니까
가셔서 퇴직금 이체했는데 세금 환급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다만 60일이 지나시면 이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지금 당장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부터 60일을 세어보시고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IRP 계좌를 만드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DB형이니 DC형이니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겁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넣어주면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하실 때 IRP로 받으시면 되니까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DC형은 이미 본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니까 그 금융기관에 있는 IRP로 옮기시면 보유하고 계신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하나에 세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번에 받으시면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시는 거고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30%에서 5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해야 할 일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IRP 계좌 만들기. 둘째, 퇴직금을 IRP로 이체 요청하기. 셋째, 만 55세 이상이시면 연금 수령 개시하기. 넷째, 수령 기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기. 이미 한 번에 받으신 분은 60일 이내인지 확인하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끼는 돈이에요. 회사에서도 은행에서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아신 겁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주변에 곧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세요. 전화 한 통이면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